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질 거야. 오후 3시의 여우. 여섯 번째 여행 제2부 100세 이후의 알란. 안녕하세요. 비지식인을 위한 고품격 북 채널 오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드디어 여섯 번째 여행 2부입니다. 아, 네. 네, 1부가 어땠죠? 저도적인데요? 깜짝이야. 지금 약간 방어적 질문 아니었나요? 물어볼까봐. 일단 저는 네. 그냥 원래 얘기를 많이 나눴던 패널들이랑만 하니까 네. 좀 이렇게 뭔가 순서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이런 건 좀 덜했어요. 그리고 좀 네. 평소 하던 북클럽의 진행 방식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힘들었죠. 네. 힘들었던 거군요. 네. 네, 비행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감이 안 잡혀요. 네. 그래서 좀 나중에 제 녹음한 거를 들어보고 나서 좀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어왕님은 지금 뭐 친구이기도 한데 이제 방송으로는 처음 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소감 어땠어요? 일부를 같이 해본 소감이? 일단 네. 일부에서 저보다 훨씬 잘하고요. 진짜 깜짝 놀랐고요. 왜 내가 저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저 되게 웃겼다기보단 제가 되게 놀라고 고마웠던 게 뭐냐면 네. 뭐랄까 두 패널분이 그 청취자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뭔가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갖고 네. 한쪽은 손글씨로 노트에 빽빽 적어오고 네. 한 분은 그러니까 어왕님은 되게 이렇게 타이핑. 네. 타이핑을 해서 되게 문서로 몇 장을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내 질문에 의도한 게 본인이 생각한 거였다는 것을 눈치채지 네. 못하는 바람에 사실 되게 많이 생각해오고 준비됐던 답변을 못해서 막 굉장히 진짜. 당 떨어져 하고 그랬어요. 이번에 칼을 가셨으니까 네. 2부에서 좀 더 많이 얘기해보도록 하죠 뭐. 네. 그러면 잠시 후에 2부에서 좀 이번에는 100세 노인이 100살이 된 이후 100세 생일에 탈출했잖아요. 네. 그 탈출 이후의 행보를 짚어보면서 이걸 우리의 삶과 연결해보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눠서 책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2부에서 2부에서 봐요. 만나요. 만나요. 그러면 우리 먼저 네. 그 알란의 그 2부에서의 활동이 어땠는지 100세 이후의 활동이요? 100세 이후의 활동이 어땠는지 한번 제가 할게요. 차분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알란이 네. 100번째 생일을 맞아서 창문 밖으로 탈출을 해요. 네. 너무 지겨워가지고. 네. 그래서 터미널로 갑니다. 네. 터미널에서 네버게인이라는 조직에 볼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캐리어를 맡기고 화장실을 가요. 네. 그리고 알란은 캐리어를 들고 비링역으로 가버립니다. 네. 거기서 율리우스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네. 그 사람은 도둑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사람과 행복하게 있었어요. 네. 근데 볼트라는 애가 캐리어가 없어졌잖아요. 네. 찾으러 와요. 네. 네버 어게인에서. 네. 그래서 알란이 자기 방으로 죽여버려요. 네. 그래서 시체 유기를 하고 네. 사람 죽였으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떠나려는 과정에서 그래서? 또 운전기사를 네. 구하는데 벤이라는 친구를 만나죠. 그 친구는 말총머리라는 친구예요. 네. 그 친구한테 핫도그랑 차랑 기사 이렇게 해가지고 네. 사요. 10만 프로를.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럴까요? 좀 빠르게 할까요? 그렇죠. 네. 네. 사서 남쪽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예쁜 언니라는 사람을 만나요. 예. 그 소냐라는 코끼리를 기르고 있는. 네. 뭐 거기서 케미가 흐르죠. 그렇죠. 둘이 좋아하게 돼요. 그 네. 벤이란. 네. 근데 이제 네버게인에서 알아가지고 양동이라는 친구를 보내요. 네. 찾아내라고.
그런데 양동이라는 친구를 또 죽여버립니다. 네. 알란이. 네. 그래서 다시 문제 되면 다 제거. 다시 떠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베니의 형인 보세를 만나러 가요. 보세의 집에서 있는데 이제 네버겐 조직의 짱이 화가 단단히 나서 찾으러 왔다가 사고가 나서 네. 반 죽어요. 네. 죽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빈사 상태에 빠지고 이 베니가 근데 또 전 의사가 될 뻔했던 사람이라서 네. 살려냅니다. 네. 많은 학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엄청 유능하지만 사실 세계에서 쓸모 있는 학위는 하나도 없는. 네. 예, 근데 이때 보세의 집에서 이제 올머스트 깨어나죠. 의사라. 예. 보세의 집에서 네. 네버겐의 보스가 깨어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형아가 보세랑 아는 네. 사이였던 거예요. 네. 전 동업자였어요. 네. 그래서 뭐야? 그래서 다 같이 친구가 돼요. 네. 근데 여기 뒤에서 계속 네. 경찰의 조직이 따라붙고 있었어요. 경찰 조직이. 그렇죠. 아론손 반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겨우 찾아왔어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너네 얘기하려고 했는데 알란한테 회유를 당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볼 만한데 참. 이러면서 예. 모르겠다 하고 어, 그냥 합류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라넬리드 검사라는 네. 명예욕이 있는 검사가 와서 네. 내가 이거 한탕하겠다 하고 왔는데 이상한 얘기만 주구장창 듣고 결국 네. 포기해버려요. 네. 주야장천입니다. 아 주야장천 듣고 네. 포기해버려요. 예. 결국 이 알란 무리는 무죄로 처리가 되고 그렇죠. 다른 곳으로 네. 발리로 떠납니다. 떠나서 거기서 뭐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전 시즌에서 너무 책 내용을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책을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어서 네. 이번에는 좀 책 설명을 약간 하고 예,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사실은 과거하고 현재가 막 교차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100세가 되는 생일날에 도망침으로써 이 일이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었다 이렇게 네. 되는 네. 건데 이 얘기를 이렇게 쫙 읽으면서 현대의 일을 읽으면서 가장 뭐 인상 깊었다든지 네. 아니면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해봐야 소화가 되겠다든지 마음에 캥겼다든지 뭐 이런 거. 저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검사가 이 음. 사람을 추궁하는 장면이 네. 진짜 쓸데없다 싶을 정도로 길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고 진짜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이 진짜 제일 웃겼어요. 웃기긴 제일 네. 웃겨요. 통틀어서 정말 진짜 웃겼어요. 막 한 명 그 속이잖아요. 네. 예쁜 언니는 욕쟁이였는데 네. 갑자기 어머나 욕을 하지 말아요 막 이러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막 되게 종교적인 거를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네. 막 주님의 이름으로 네. 막 이렇게 되게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을 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런 걸로 네버게인이 종교단체가 됐죠. 네 종교단체가 되고 막 진짜 그러죠. 네. 그 부분이 정말 제일 웃겼어요. 네. 근데 그러면 왜 이게 길게 쓰여질까라는 생각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그 어왕님이 던지셨는데 한번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우리가 그 전에 또 몇 가지를 또 이렇게 짚어봐야 네. 명확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비행사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비행사님은 야 비행사님 이러면 약간 좀 그 뭔가 번거롭지 않나요? 그걸로 부르기로 한 건가요? 아니 나는 비행소녀에서 비소라고 부르면 어떨까? 비행소녀. 네. 비소가 되게 네, 독성. 완전 세 보이고 좋지 네, 않아요? 좋은데요, 저는. 네. 뭐 다음에 바뀔 수도 있지만 네. 이번 판에 비소로 할까요? 네, 그렇죠. 좋아요. 비소님은 네. 어떤 질문을 떠올렸어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 네. 뭐가 내놓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가장 제일 와닿았던 현대 부분을 읽으면서 근데 저는
괜찮아.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질문을 말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에서 지금 그 라인에서 질문을 질문한 거잖아. 한 명씩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비소님은 네. 어왕님이 던지신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줄 알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네. 전체 맥락을 놓치신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아. 맥락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얼른 네. 준비해주세요. 네.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 읽으면서 하고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나 마음속의 의문. 마음속에 네. 의문. 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이지? 그리고 왜 죄책감도 안 느끼나? 막 약간 이런 거? 그럼, 네. 본인 질문이었나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네. 그런 그러면 네. 그게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해결돼야 조금 전에 말한 그 어왕의 질문이 해결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 부분이 이들이 알리바이를 대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길어지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왜 웃기고 왜 거짓말이고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선 네. 그 전의 행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웃긴 게 되려면 이게 거짓의 포인트와 웃음의 포인트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누군가 죽이는 게 싫었어요, 비서님은? 근데 죽이는 거는 솔직히 싫어요. 네, 살인은 나쁜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죽임을 당하는 네, 사람들도 나쁜 짓을 뭔가 했던 네, 사람들이고 네, 네. 뭔가 약간 악당을 죽이는 느낌? 네, 네. 이런 느낌도 들면서도 네. 근데 하지만 알란이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음. 왜 그걸 그 캐리어를 훔쳐가가지고 일을 음. 이렇게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보면은 알란한테 되게 몰입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란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죽이잖아요. 네. 진짜 그 장면이 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깜짝 놀랐던 게 솔직히 놀랐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읽을 당시에는. 우리가 볼트를 냉동실에 넣어놔요. 냉동 창고지만 냉동실이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해 보니까 냉동실 할게요. 근데 냉동실 전원을 내린 거 까먹었다고 했는데 계란 후라이가 맛있게 익었는데? 이렇게 넘어가요. 네, 그리고 맑고 사슴고기만큼 죽었다고. 막 표현도 그렇고. 저는 그 부분도 소름 돋았다고 보는 게 그 소냐 보고 앉아 이러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렇게 일부러. 똥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네. 어떻게 원래 알란 이렇게 약간 저희가 선악을 구분해서 솔직히 소설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을 보면서 약간 알란은 뭔가 착한 사람이라는 네.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나는 오히려 그런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악이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진짜 그냥 알란이 하니까 재밌네 라고 읽어버렸어요. 읽을 때. 그러면 오히려 그 생각까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또 이 생각을 해야죠. 작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그쵸? 네. 어떤 사람을 죽이면 되고 안 되냐? 이 문제일까요? 약간 그런 생각 하게 되지 않아요? 네. 왜 이게 왜 이렇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지? 하는? 그러면 좀 더 우리 일부에서 했던 걸 생각해보면 네. 일부에서 알란이 어떻게 보면은 살인도구잖아요. 네. 필요에 의해 행동했던.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걸 사용했던 사람들 그때도 솔직히 말하면 네. 아무 생각 없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알란의 행위에서는 구체적 살인으로 오니까 네. 살인자 또는 처럼 보이는 거네요. 살인했는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앞에 나왔던 많은 대통령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 다 훨씬 큰 규모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왠지 그건 역사, 정치 이런 이름으로 하나 필터링을 해서 느껴지니까 네. 뭔가 정당화된 것 네. 같은. 그런데 우리가 알란이 그러면은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약간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는 게 녹음기가 용량이 되게 꽉 찬 걸 모르고 해가지고 중간에 네. 어디부터 끊었는지 지금 길을 잃었는데요. 빨라고 편집으로 이겨놔보려고 한번. 예. 어떻게 해보도록 하고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해본다면 알란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네. 결국 그 사람이 평생 보고 가까이 했던 건 정치인의 모습이잖아요. 네. 심지어 대사를 대행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 되게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죠. 아만다를 대신해서. 아만다 정치를 모르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대 100살 이후의 알란의 모습을 보면 네. 알란이 했던 이 행위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버리는 거. 근데 알란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인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동료들? 자기 삶?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네. 방해가 되면 쿨하게 제거. 그러니까 막 다 죽여서 내가 얻을 거야라기보다는 네. 걸림돌이 됐을 때 네. 좀 그런 게 있는데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정치. 정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 책 앞에 보면 알란의 아버지도 사실은 정치적 행위를 했어요. 네. 네, 어떤 일이 있었죠? 러시아에서 네. 이렇게 그쪽으로 갔다가 네. 이상한 사람이 왕이 된 걸 보고 네. 화가 나서 네. 자기 땅을 탁 만들어 놓고 네. 여기 내 땅이니까 아무도 오지 마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설득하다 안 돼서 못 참이. 예, 저도 그냥 당했어요. 그러면 총을 맞아 그렇게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네.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공동체가 없어서. 정치라는 건 이념만 있다고 정치가 아니라 네. 네.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필요한데 네. 나는 알란의 과거는 정치적이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공모자가 없었으니까. 네, 친구가 없었다고 했어요. 네, 그냥 그 몰로모트였나요? 그 고양이 이름이 몰로토프. 어려워. 모르모트는 그 마이비트 텔레비전에 나오는. 네네 그 핀란드를 좀 약간 배신한 러시아 정치인의 이름을 딴 몰로토프. 근데 몰로토프 외에는 동반자가 없었고 네. 그냥 아빠랑 똑같이 살았어요. 아빠처럼 그냥 아빠처럼 바보같이 안 굴었을 뿐이지. 네. 예, 그냥 그런데 100세 이후 다른다는 거예요. 100세 이후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거의 뭐 신봉자? 아니 리더? 그게 아니라 다니면서 다 자기 공동체로 흡수하잖아요. 흡수. 예. 이게 친구가 있고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그러네. 행보에서 네. 만나서 제안을 해요. 나 돈이 있어. 이러이러해. 너 어떡할래? 그러면은 같이 하면은 친구고 아니면은 제거. 근데 그게 정치예요. 저도 정치인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TV와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통해 배우는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알란은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그 정치인들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알란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알란의 살인이 안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럼 알란이 두 분은 마음에 드셨나요? 전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 알란의 삶의 모토 있잖아요. 그 가로챘던 가로채고 읽으셨던 가로채고 읽었던 예. 그 모토가 정말 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예. 알란이라는 사람 자체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엄마가 전해준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만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자체일 뿐이다. 이런 이게 뭔가 견뎌내는 힘? 네. 그래서 살인을 하고도 괜찮았나? 진짜 약간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그러면 보니까 또 희소님은? 저는 읽으면서 이 사람이 되게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네. 별로 막 엄청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 그 느낌을 드는 게 네. 그래서 뭐 그 알란의 태도가 막 썩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네. 그렇다고
좋지도 않았어요. 뭐 약간 잠깐 이세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을 잘 모르. 술 드시고 오시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질문한 건 정치적 입장으로서 알란이 취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알란의 기준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귀겠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일부에 보인 정치적 행보와 일부에서 보인 정치인들, 지금 2부에서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아요, 따로. 네. 그냥 이 사법 행정 처리하는 사람들과 알란의 대결인데 이때 알란이 보이는 걸 우리가 정치적인 행보라고 봤을 때 일부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겠느냐의 질문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네. 몰입하셨어요. 알란을 내가 친구가 돼야 되나? 정치자 여러분, 네. 3인칭 입장에서 이 네. 현장을 보면은 네. 좀 청문회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입장 보류? 네. 아닐 텐데.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이게 오버랩 되면서 이게 다 정치적인 행동이었구나. 네. 그런 게 지금 말씀해 주셔서 지금 느꼈어요. 아니 말씀해줘서 알았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말했기 때문에 진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저의 의견이고. 아니 이거, 근데 그 네. 의견에 동의해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비서님에 의해 나의 지금 뉴런도 지금 독살당하셨는데. 독살당했어요. 지금 나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 알란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 네. 내가 마음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사실 저는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읽은 사람의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쵸. 그건 직관적인 거고 분명히 내 감정이 있을 텐데 이때 내가 뭘 판단할 때 뭐가 맞는 답일까? 뭐가 더 논리적이고 뭐가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이러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 얘기도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사실- 진행할 때 가장 위험한 대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할 때 네. 또는 어딘가에서 뭐 면접을 본다든지 누군가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동아리에서 대화를 하게 될 때 사실 질문자가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캐릭터는 알란 같은 캐릭터예요. 네. 네. 네가 진짜. 무슨 말을 하든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겠다. 그리고 자꾸 뭐라고 말하면 원하는 게 뭔데? 라든지. 소크라테스죠. 네,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거 안 줄래. 이런 식으로 결정권을 가지는 이유는 네. 내 기준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은 뭐라고 말해야 맞는 답일까라는 압박이 있지 네, 않으셨을까? 맞아요. 그쵸. 들켰어요. 그냥 느낌적으로 알란이 좋았다 나빴다를 물었던 거거든요, 사실. 네. 근데 질문에 대한 의도라는 것에 있어서 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어땠어요, 알란이? 그냥 저도 어왕님처럼 네. 되게 이렇게 사람들을 흡수하면서 자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좋아 보였어요. 친구가 많이 생기는 게. 그러면 혹시 이 네. 교차되면서 과거의 알란은 누군가를 자꾸 지나쳐 가는데 네. 현재 알란은 친구가 점점 늘어가네? 네. 이게 의식이 됐나요? 책을 저는- 읽을 때요? 네. 책을 읽을 때는 인식이 안 됐어요. 아. 저는. 네. 저는 그거를 의식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이게 알란의 차이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00년을 기점으로 그랬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굳이 100년이. 네. 왜 알란의 100세 노인으로 설정됐을까? 네. 왜 100세 노인으로 설정된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 경험이 네. 많다. 또. 저는 약간 편견을 약간 깼어요. 음. 되게 100세라고 하면 솔직히 지혜롭고 노인분이니까 뭔가 또 노인분이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약간 남들이 다 도와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예상을 깼고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는 모습이 그 모습이 저는 그거가 느낌이 되게 새로웠어요. 나는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 100살 노인이 아니라 지혜를 축적하고 네. 그 모든 경험을
자기가 체화할 수 있는 어떤 인류의 대표로서의 백세노인. 신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100년이라는 게 한 세대를 되게 대표하죠. 한 세기잖아요. 네. 그 한 세기를 다 기억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네. 알라는 그 세기의 모든 사건과 현장에 있었고 네.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냥 한 색이네요. 네, 알라는. 한 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니까 그렇다면 생일이 지난 후에 알란 할아버지는 새로운 세대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역사로부터 새로운 걸 배우니까. 네. 네. 근데 알란이 생각했을 땐 내가 행복하려면 친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알란이 100살 때까지 보세요. 뭐 감자도 사고 우유도 사고 전기세도 낸 다음에 돈이 남으면 구청에 돌려보냈어요, 연금을. 아, 네. 네. 그랬더니 구청에서 우리 좀 귀찮게 하지 말라 그래요. 난 그 장면이 진짜 상징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필요 없는 걸 가지려고 하기 때문인데 알란은 욕심이 없어요. 한 번도 돈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거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해요. 왜 떠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쌓아둔 게 있을 때 미련이 남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엄청나게. 그게 있는데 굳이 내가 왜 새로운 걸 할 텐데 알라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돈에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근데 친구를 사귈 때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갈 때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항상 뭐가 있어요? 돈이요. 미스터 10만 달러씩. 그거 너무 큰 차이잖아요. 그렇죠. 100살 먹을 때까지는 돈만 붙들고 살다가 그 다음에 돈을 이용하는 아니 돈을 관심도 없다가 그 다음에 돈을 되게 이용하는 잘 이용하는 네. 거예요. 근데 알란이 왜 돈을 잘 이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돈을 이용하는 걸 본 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봤잖아요. 그럼 돈을 이용하는 걸 우린 못 봤나요? 거기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돈을 사용한 적이 없나요? 그러게. 잠깐만.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이용을 잘 할 수 있었을까?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돈에 많았으면 욕심이 없어서? 그렇죠. 아, 그 돈을 가지려고, 그러네. 막 반반 나누자고. 그냥 막 반 그랬었네. 나누자. 그 다음에 야 이번엔 3분의 1이야. 결국 이게 전파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알았지만 여기 함께한 사람들은 다 돈에 욕심이 없어요. 돈을 같이 갖는 거에 동의해요. 날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네. 나눠줄게. 네. 괜찮은 이데올로기 아닌가요? 이상적이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알란이라는 사람이 창문을 넘어갔다. 네. 그 내가 100살까지의 인생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나는 다른 삶을 살겠다. 이때 이 책의 내용에 뭐라고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왜 죽기로 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네. 아 진짜요? 알란이 양로원 들어간 다음에 난 죽어야겠다 결심하고 뭐 짰어 뭐야? 아니, 진짜. 진짜. 네. 기억났어요. 네, 저도. 그러고 나서 근데 네. 죽으려고 했는데 멀쩡히 네. 일어나가지고 막 네 실망하는. 그쵸. 근데 왜 죽고 싶었는지 기억나세요? 할 게 없다고 느꼈는데. 삶이 나를 지겨워하는 것 같다. 그렇게 나와요.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내가 삶을 지겨워하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지겨워한다. 얼마나 슬프다. 슬펐겠어요. 근데 여기 친구들 다 거의 다 그래요. 여기, 약간 친구들한테서 받은 느낌이 다 약간 사회에서 약간 소외된 사람들? 네, 소외되고 열심히 나름의 방법으로 범법 포함 열심히 살았는데 율리우스는 네. 그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사과하실 필요 전혀 없다. 오히려 따분하던 내 삶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가져다 주셔서 내가 고마울 따름이다. 지금 살인에 연루됐는데 그리고 그 베니는 뭐라고 했냐면 네. 같이 갈 수 있냐? 덤으로 초콜릿 우유 한 잔 같이 주면서 우리 이거 10만 받고 할 수 있냐? 그랬을 때 네. 즉각 동의했다. 어차피 때려치울 장사인데 이랬어요. 그리고
그 예쁜 언니는 소녀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다들 자기 삶에 대안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자기 삶에 대안이 없고 탈출구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야말로 누군가의 손을 잡기 적당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정치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정치는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내가 네. 잘 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다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돌팔고 찾아야지. 그때 하는 그들의 살인과 정치인들이 했던 자기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했던 살인이 도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던져주는 문학인 거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더 토론할 수 있는 게 페타비에리의 자기결정 같은 책에 보면 네. 잔인함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내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라는 걸 알아야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뭘 결정하고 뭘 옳다 그러고 뭘 그르다고 해야 될지 아는데 네. 우리가 이 판단을 하기까지 100년 동안의 알란의 삶을 알았으니까 논할 수 있다는 거죠. 뭣도 모르고 그냥 알란이 죽였대. 그러면은 사형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우리는 그런 지금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의 의견도 여러분은 그런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삶이 나를 지겨워하는 것 같아서 나도 떠나고 싶다. 또는 뭐 이런 건 좀 나도 사실 범법이 낫다고 생각한다. 뭐 그런 거 있나요? 있었겠죠? 네,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하면서 네. 그냥 공부하는 게 지겨워가지고 막 혼자 여행 가고 막 그랬었죠. 그런 거. 약간 지금 이렇게 던지듯이 말하는 거 시즌 1 때도 지적받았는데 네. 예.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받는 기분이긴 한데. 저는 좀 반대였던 것 네. 같아요. 삶이 나를 지겨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맞아. 삶이 지겨운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생각인데 네. 내가 어쩌면 노력을 더 안 해서 예. 이렇게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게 지겨웠어요? 그냥 비슷한 경험인데 공부를 하면서 예. 맨날 똑같은 것만 반복되니까 네네. 이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삶이 너무 지겨워서 나가고 싶은데 또 네. 나갈 뭐 용기도 없고 네. 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냥 되게 무기력했던 제 자신?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파괴해야 되는 게 뭘까요? 집착? 공부에 대한 아, 약간 쓸데없는 집착? 공부에 집착했어요?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놓았던 것 같아요. 지겨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네. 네. 그럼 그 성공의 신부네. 그냥 이거를 하는 것밖에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믿으니까 네. 사실 아무런 아웃풋이 안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죽었잖아요. 맞아요. 네. 중간에 구원자인 알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 구원받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죽었잖아요. 네. 성공의 신부가. 여기 되게 상징적인 만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왕님이 생각한 건 뭐가 답답했었어요? 제 삶에서요? 네. 삶에서 근데 답답하다고 인식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또.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답답함이 생겨야 될 것 그러네요. 나는 왜 답답한 줄도 같아요. 모르나. 나는 행복한 줄 아네. 그 알란이 와도 너 가. 이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랬지? 근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이 책이. 나는 그러면 지겨움을 느끼나 안 느끼나 했을 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지겨움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뭔가 틀렸다는 인식을 갖는, 그러니까 이 생활에서 불편한 게 정상이 아니야 라고 자꾸 네. 질문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어떻게 양로원 안에서 정해진 규칙에 몇 시 이후에는 텔레비전도 보면 안 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안 먹으면 그 다음에 밥을 안 주고 이런 거에서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 라고 알란이 묻잖아요. 근데 알란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건너갔다가 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에서 그걸 우리가 다룬 거예요. 알란이 네. 엄청나게 행복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근데 죽는 건 못하네? 그럼 다른 삶을 살아야겠어. 그러니까 그 다음엔 방식을 바꾸잖아요. 네. 고집하지 않고 그럼 친구를 만드는 만들어볼까? 거죠. 근데 저는 네. 이 책이 시사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뭐였지? 그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에서 네. 지금 얘기를 이렇게 쭉 했잖아요. 네. 네. 무슨 생각이 드세요? 되게 말하면서 몰랐던 사실도 알아가게 되고 못 느꼈던 거 느끼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도 느낀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네. 생각하는 것만큼 느낀다. 진짜. 내가 생각을 아. 거의 그만큼 못해서 덜 느끼는 바가 적었다. 음. 철학 다 배워봤자 네. 이게 안 와닿았던 거잖아요. 그쵸? 네. 머릿속엔 있었는데 이게 안 보였던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까먹고 있었죠? 왜 알리바이가 그렇게 길었냐? 네. 네. 그 얘기 마무리하는 거 몰랐죠? 저는 네. 그 부분을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비소님이 말씀하신 재밌다. 네. 이게 언어의 향연이에요. 읽어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자기의 거짓을 정당화하는데 종교 사용하죠. 그리고 자기의 욕자라는 캐릭터를 뒤집죠. 네. 그걸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욕을 잘하기 때문에 욕을 정말 안 하는 사람이 뭔지 알아서 그래요. 그리고 경찰의 명분 사용하죠. 그리고 네. 자기가 정치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이 안 믿을 만한 얘기가 되고 안 믿을 만한 말이 사실이 돼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져요. 마치 파이 이야기에서 파이가 진실을 말했을 때와 네. 신화 같은 동화를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는 걸 보여준 거랑 되게 비슷해요. 오. 저는 그걸 보면서 네. 비웃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검사라는 사람이 네. 결국 원하는 건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검사가 바라는 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정말 그 말 믿었겠어요? 근데 혼란스럽고 결국은 빠져나오고 싶고 그냥 내가 내 하나만 면피하면 된다는 사람이 이 가장 중요한 지점에 검사로서 있으니까 네. 그들은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투철한 사람이 있었다면 못 못 빠져나갔겠죠. 그쵸? 네. 네. 심지어 아란손도 자기가 지겨웠기 때문에 이들에게 합류하잖아요. 네. 정말 성실한 시민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네. 이게 보였어요. 여기에 보면은 동물에 대한 애정이 좀 나와요. 일단 소니아가 서커스단에서 도망친 코끼리고요. 네. 코끼리 엄청나게 학대받습니다. 인간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카키라는 경찰견이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네. 설명해주세요. 얘가 네. 시체 냄새를 맡았어요, 사실은. 근데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걸 말이 되게 하려면 카키를 사살해야 되겠다. 맞아. 검찰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와닿았어요. 결국은 희생양이 약한 동물인 거예요, 지금. 제대로 했던.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 그리고 네. 몰로토프만이 알란과 교감하는 최초의 가족이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곳곳에 숨어있는 우리가 찾으려면 아마 더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사람 얘기하고 우리 백세노인과 이 녹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가장 와닿았던 거 이런 거 얘기하고 마무리할까요? 먼저.
저는 일단 그 100세 이후의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이 그 생각해보니까 진짜 정치가 우리 삶과 정말 와닿아 있는데 사실 관심 없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고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일단 제 독서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됐어요. 책을 읽으면서 책 다시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건 분명히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못 봤구나. 뭐 그 어느 부분에서 칭찬할 수 있었죠. 이거 볼 수 있는 거 봤구나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게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다시 볼 수 있었고 볼 수 없었던 것은 다시 왜 볼 수 없는지 생각하게 되고 그런 느낌의 네. 북클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에 대한 반성이란 뜻이라기보단 성찰을 네. 할 수 있는 돌아봄? 네. 네. 서로 자극이 많이 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우여곡절 끝에 진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되게 매끄럽다고 봐요. 뭐 어차피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좋게 보실 거예요. 몇 분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우리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한번 하고 갈래? 네. 저희가 왜 웃냐면 이게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셋이서 서로 카운터하고 미안하겠다고.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 네. 이 시즌 2의 그 전체 콘셉트가 경계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가는 우리 과정에서 네. 문학 작품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형식이 뭐고 그것들의 또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고 네. 그래서 펼쳐지는 또 삶은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우리랑도 좀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얘기를 뭐 오늘은 그렇게 깊은 얘기 안 나와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한 시즌으로 잡은 게 벌써 여러 작품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몇 부작이 될지 몰라요. 예. 아직 우리도 몰라요 뒤를.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알란 할아버지가 100년을 살면서 어떤 한 세대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이라고 본다면 달라졌잖아요. 네. 뭔가 네. 그 사람의 본질 달라지지 않았는데 삶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달라졌고 네. 그때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때마다 보이는 어떤 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여러분은 읽으면서 또 얘기해보면서 어땠는지 네. 저는 원래 되게 경계를 넘은 지 조금 됐어요, 이거는. 네. 친구들한테 무조건 그냥 잘해주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아, 원래는. 네, 네. 근데 이게 이게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느꼈나봐요. 어느 계기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피곤한 거 아니야? 어느 날. 피곤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얘네한테 굳이 안 잘해줘도 되는 것에서는 그냥 내가 무관심을 갖는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겠다 하고 바꾸니까 걸러져요, 친구가. 이게 진짜 좋아요. 좋아요. 네, 이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도 그 작업을 하는 게 좀 힘들지 않아요? 이게 해버릇하니까 괜찮아요. 아,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게 약간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네. 어떤 면에서. 네. 그래서 너무 좋아졌어요. 어떤 경계를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연기 안 해도 되는 그런 경계. 연기가 있었어. 좋겠다. 저 우리한테도 최근에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하고 있어요. 연기하지 마! 안 하면 큰일 나요. 아니요, 나는 연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연기를 하게 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게 좀 힘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으로 이게 내 생계에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사람하고 뭐 이렇게 깊은 관계 될 거 아니다 하면 연기를 하지만 아니면 연기 안 해. 근데 제가 살아온 게 너무 연기를 많이 하고 살아서 연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어떡해. 바꿔야 너무 되지 약간 않아요? 너무 중이 같다 말하는 게. 근데 그래요 좀. 근데 그럴 수 있죠. 네. 또 힘이 필요하죠, 안 그러려면. 이 시즌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겠죠? 근데 마땅히 안 떠오르는 거 보니까 제가 네.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인식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고 그러려면 저 스스로 더 연말을 해야겠다. 대학을 가면서는 어땠어요? 대학 가면서 힘들었죠. 일단 새로운 환경이고 다 나 스스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저희 대학 특성상 약간 개인주의가 좀 심한 그런 분위기여서 네. 친구도 더 이렇게 깊이 못 사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뭔가 아. 다른 애들은 재밌게 노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요? 뭔가 할 일도 없어가지고 그거요. 되게 외로웠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재밌게 안 놀 수도 있어요, 친구. 아. 진짜요. 제가 그렇죠. 다시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네. 저도 그런 경험 했었거든요. 친구들이 깊게 안 사귀고 재밌어 보이는데 나만 잘 못 어울리고 그랬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나는 우리가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도 이게 나오지만 어떤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향기라는 또 한병철의 그 철학 책도 있고 네. 또 그 모모라는 책에서도 시간은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밀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 거지. 책 이름이 아니면 모모예요? 예. 오. 안 그러면 되게 흘러가는 거야.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린 왕자에서도 보면 네. 함께한 시간 때문에 음. 그것이 소중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같은 의미에서 되게 어릴 때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되게 좋은 자리 간 것 같고 네. 네, 되게 그게 성공한 삶인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인맥을 되게 많이 쌓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남들이 주입한 어떤 인생관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난 괜찮지만 내가 이상한 이상한 건가? 건가? 그런 이렇게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비소님도 막 누구랑 되게 친하고 싶은데 못 친해서 힘들고 이게 아니라 네. 그런 구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건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특별히 되게 외롭거나 네, 이것도 네, 아닌데 어왕님이나 비서님이나 저나 관계 얘기로 했는데 네. 알란도 관계 맺는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영역을 만드는 어떤 사람이 됐잖아요. 음.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즌을 지나가 보면 어떨까? 예. 근데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깊이 있는 결론을 내기는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네. 북클럽을 한다면 충분한 시간, 뭐 4시간, 5시간씩 얘기하니까, 네. 그것도 쪼개서 얘기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또 팟캐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즌 안에서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걸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그렇게 살았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 정도였다면, 다음 편에서는 이제 7번째 여행에서, 7번째 맞나요? 네, 7번째죠, 다음. 네. 그러면 파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걸로. 예.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비지식인을 위한 고품격. 북 채널 오세요로 오세요.